전화가 오면 여기도 같이 울려. 대포폰이 돼서. 일단 요거 수직 테스트. 그럼 일단은 수직 테스트 통과는 뭐냐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우리가 함수의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x 하나당 y 하나잖아.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땡. 왜냐면 무진장 많잖아. 만나는 점이.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안 돼. 여기는 스캔을 쫙 해. 어느 점을 지난다 하더라도 한 점에서만 만나죠? 그럼 얘는 함수야.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같은 값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맞죠? 얘도 함수야. 그치? 그래서 함수인 애들.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봐도 돼요. 이건 어렵지 않아서 거의 없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수직 테스트. 뭐 1대1 함수는 아니긴 하지만 다 한 점에서 만나네. 맞아. 얘도 함수야. 근데 얘는 땡이야. 우리가 상에서 봤을 때 원의 함수라고 얘기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 좌표평에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함수가 아니었던 거야. 얘는 함수가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함수를 우리가 음함수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함수가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왜냐면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통과한 애들 중에서 1대1 대응을 찾는 방법이야. 그건 수평 테스트라고 했지? 여전히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건 한 점에서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안 돼.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수평 테스트를 했을 때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죠? 저희 1대1 함수야. 얘도 이런 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데는 수없이 많이 만나잖아.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을 테스트하는 거는 수평 테스트. 함수인 아이들을 테스트하는 건 수직 테스트야. 근데 일단은 1대1이 되려면 함수 조건은 만족은 해야 돼. 그래서 순서로 봤을 때는 수직 테스트가 먼저야. 수직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평 테스트를 하면 함수랑 그 다음에 1대1 대응 함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그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대1 대응. 자, 함수 있는 애들 이거 땡, 안 돼. 그럼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요 함수들 중에서 이렇게 가면 되지. 땡, 요거 되고 요것도 되죠? 요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도 같이 아까 얘기했으니까 연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1대1 대응. 그래. 그러면 2번이나 4번은 나중에 역함수도 갖는구나까지 생각해. 그래야지 나중에 안 힘들어. 1대1 대응이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아, 맞아. 선생님이 역함수를 갖는 조건이 이거라고 했지. 그럼 이런 애들은 x랑 y랑 바꾸더라도 함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까지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덜 힘들 거예요. 울프 다운이 누구지? 초심을 잃은 게 누구야? 아무튼 됐고 1대1 대응 벌써 됐고 그래서 5번 같은 애들은 함수 자체가 안 된다는 확신이 이제 들지? 수직 테스트 딱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서 그래. 그래서 어렵지 않아. 근데 나 요네 얘기는 해야 돼. 니네가 이 문제는 내가 니네 준 프린트에다 넣었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건들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가슴이 진짜 아픈 상황이기는 해. X도 있고 Y도 있고 M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을 봤으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요거를 묶는 거야. M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정점이란 표현을 쓸 거거든. 점들 중에서 상관없이 지나는 점들 있어. 그러니까 직선 같은 경우에 Y절편 같은 애들 있잖아. X랑 상관없이 꼭 지나야 되는 점인 거야. 그래서 정점을 찾는 거야. 문제를 보면 순서야 그냥.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이거야. fx는 나오면 m으로 묶어. 그러면 x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그럼 저걸 보고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석해야 되는 단계는 뭐냐면 요거야. m과 관계없이 마이너스 1, 1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 앞으로 되게 많이 만나. 생각해요. 상에서도 항등식이라는 거 배우면서 저런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 M도 보이고 K도 보이고 막 이래.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x가 변수이기 때문에 근데 x가 변수인데 m은 내가 지금 모르는 애잖아. 그럼 걔랑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무조건 찾아야 돼. 이게 1번이야.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관계없이 지나면서 제가 직선이네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직선을 그리기는 하는데 내가 뭘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마이너스 1,1은 꼭 지나는 이런 직선을 제가 움직일 건데 x가 0에서 4까지 움직일 때 중요한 말이에요. 라지 x에서 라지 y로의 함수. 그러면 x 값도 0에서 4 사이에서 움직여야 돼. 그쵸? y 값도 0에서 4 사이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x에서 x로의 함수야. 그러면 제한된 영역이 돼버려. 그림을 그려볼게요. 0에서부터 4까지 x도 움직여야 되고 y도 0에서 4까지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요 안에서만 직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직선이라고 해. x가 0에서 4까지 움직일 때 y 값이 벗어난 애들이 막 생기지.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y 값이 무조건 요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그러면 적어도 내가 어디 안에는 있어야 되겠어. 요 점 아니냐?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면 봐봐. 내가 함수 그림이 이렇게 지난다 쳐. 그러면 물론 아닌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x값을 다 갖다 넣었을 때 그거 해당하는 y값도 0에서 4 사이에서 전부 다 나오죠? 그러면 자, 요 점을 지나면서 최소 얘는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움직여봐. 조안에서 y값들이 다 나오나? x는 이렇게 움직이고 y는 이렇게 조안에서 다 보여야 돼. 다 괜찮죠? 괜찮아.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 근데 얘를 넘어가. 그럼 얘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x는 이렇게 넣었어. y값 여기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여기야. x가 해당하는 y값이 제한된 범위를 벗어났죠? 안 돼. 그래서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야. 그래서 요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야 돼.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애들. 그래서 이때 정점을 못 찾으면 이 문제 못 풀어. 내가 한 점을 잡고서 이렇게 움직여봐야지 이게 눈에 보여야 돼. 근데 이 문제를 생각해봐요. 쌤, 그림 안 그리고 풀 수 없어요? 네, 못 풀어.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건데 어떻게 그림 안 그리고 풀 거야? 생각을 해봐. 그림 안 그리고 내가 설명을 너희들이 이해시킨다? 불가능이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그려야 돼. x도 0에서 4 사이, y도 0에서 4 사이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돼. x에서 x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x도 0에서 4 사이, 나오는 y값도 0에서 4 사이가 나오도록 정점 하나를 잡고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점을 안 찍었으면 못 풀어. 그래서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m이라는 값은 기울기의 변화죠. 요 점 지날 때 기울기 찾아보고 요 점 지날 때 기울기 찾아보면 되잖아. 그래서 m의 값을 찾는 방법은 확실한 점 얘야. 4,0을 갖다 넣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4,0을 갖다 넣었을 때 m의 값을 찾는 거죠. 여기다 4, 여기다 0 이렇게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1 나온다. 그쵸? 그 다음에 움직여. 쭉 움직이다. 여기서 끝났네? 요 점의 좌표가 요 점 지날 때니까 4,4죠? 4,4를 갖다 넣어. 그럼 여기다가 4, 여기다가 4 갖다 넣으면 5분의 3이네. 얘 때 5분의 3. 그래서 m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상 5분의 3 이하야. 요 점도 해당하니까 이상,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마이너스 5분의 1 이상 쭉 가다가 5분의 3 이하.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래서 m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분의 1 이상 5분의 3 이하. 이 문제한테 내가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상에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일단 들이대려고 그래. 문제 못 풀어. 정점을 우선 찾아야 돼.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 그 점과 관계없이 지난 정점을 무조건 찾는다. 그 다음에 그래프 문제 요거 보고 x의 범위도 제한돼 있고 y 범위도 제한돼 있으니까 그림 안 그리고 이제 나는 문제를 못 푼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 이거 그리면 안 그리면 좌표 평면 안 그리면 못 그려. 그래서 앞으로는 쭉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 그려가면서 문제들을 풀면은 되겠어. 그래서 이것도 풀었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넘어가기 전에 딱 여기까지만 하자. 이 문제까지 하면 깔끔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합성함수를 해야 되는데, 합성함수는 두 개 함수가 짬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 한 내용을 너희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뭐냐면 1대1 함수가 뭐다? 1대1 대응이 뭐다? 상수함수가 뭐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가 뭐다? 요 정도는 꼭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함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경우에서에서 나와. 이 함수의 개수 찾는 게 경우에서에서 나와요. 뭐냐면 그냥 이거는 그냥 알아놔. 뭐 x가 1, 2, 3이야. y가 a, b, c야.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함수의 개수가 그래. 함수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야. x가 고를 수 있는 y 값들인 거거든. 그럼 1이 고를 수 있는 거 a, b, c 중에죠. 2가 대응될 수 있는 것도 a, b, c 중에. 3도 a, b, c 중에. 3개, 3개, 3개야.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3, 3, 3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야. 그 다음에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의 뜻은 한 번 대응되면 다음에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이 고를 수 있는 거는 3가지. 그 다음에 2가 고를 수 있는 거는 하나는 이제 대응됐을 테니까 2가지 중에 골라야 될 거고 3은 나머지 찌끄레기 중에 골라야 되겠죠. 이게 1대1 대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수함수. 내가 아까 상수함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 다 하나에 대응되는 거야. 그러면 1, 2, 3이 전부 다 A에 대응될 때 1, 2, 3이 전부 다 B에 대응될 때 1, 2, 3이 전부 다 C에 대응될 때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이제 바꾸면 이거는 확률과 통계 문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똑같은 문제가 하에서도 나오고요. 나중에 너네 뒤에 가서 경우에서에서 또 나와. 그래서 하 과정 뒤에 보면 경우에서 있거든. 그때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와.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끝까지. 그다음에 요거 볼게요. 얘가 1대1 대응이 된대. 아까 1대1 대응이 뭐라고 했어? 계속 증가하면 계속 감소하는 그 홀수 차수 함수였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애들이 해야지 1대1 대응인 거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기억하냐면 계속 증가 혹은 계속 감소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개의 함수가 식이 짬뽕돼 있어. 경계값 1을 경계로 해서 함수가 이제 짬뽕돼 있어. 1보다 작은 쪽에는 어떤 직선이었겠죠?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는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있지만 얘가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증가하는 함수였어. 그럼 여기도 증가하는 애가 되는 거야. 생각해봐. 증가하는 애였는데 뒤에는 감소한다? 안 된다는 소린 거죠. 그래서 경계값 1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x가 1인 경계값으로 해서 1보다 큰 쪽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었어. 꼭지점의 좌표가 1,b였던 거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은 얘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고민에 빠지잖아. a가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 그려야 되고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애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근데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증가하는, 얘가 이렇게 가는 그림이면 얘도 그 패턴 유지해야 돼. 얘가 이렇게 감소하면 일단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증가 혹은 계속 감소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1번 A가 양수라는 거 알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 경계값에서 두 함수값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경계값을 이용을 해야 돼. 1에서의 함수값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갖다 넣으면 a 플러스 4가 되고 밑에 있는 식에다가 1을 갖다 넣으면 b인 거죠. 이렇게 됐어. 쌤, a는 양수 때 b는 모르잖아요. 근데 a 더하기 b의 최대값?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저거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죠? b의 범위도 모르는데. 그래서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b라는 거를 이것도 식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부터 잘 봐. b에 대한 정보는 없어. 그치? 근데 이거를 b를 a를 b로 대체시킬 수 있어. 아까 모양 바꾸겠지. 니네 그 절대분식 풀 때 필요 없는 애 한쪽으로 뭐 이렇게 옮겼잖아. 그거야. 그래서 a라는 애를 b-4로 바꿔.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거야. 그러면 B의 범위가 나와. 그래서 B의 범위가 4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4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아! 쌤 이거 잘못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최소가 돼야 되는데. 쌤 다시. 왜냐면 1보다 작은 쪽이 있어 이게. 그래서 아래에 있어서 1보다 큰 쪽인 줄 알았다. 그래서 왜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을 물어봤지? 했지. 자, 1보다 작은 쪽이 이거였어. 그럼 반대인데요. 1보다 큰 쪽이 요거여야 되니까 반대로 첫 번째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두 번째 경계값이 같다였지. 그럼 1 넣었을 때 값이 같으니까 A 더하기 4가 B랑 같은 거는 맞는데 요 A를 이제 B로 바꾸는 거야. B-4 이렇게. 그러면 B-4가 0보다 지금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최대값이 나오네. B가 4보다 작다니까 B값이 3 해서 최대가 나왔어. 그럼 여기다 갖다 넣는 거야. 얘가 3이니까 그때 A는 -1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A는 -1이고 B가 3 이렇게 돼야 돼. 선생님 실수로 인해서 두 개 다 했어. 1보다 작은 쪽이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이었죠. 포물선의 뜻이야. 포물선에서 그런 거야. 오히려 감소하는 거였으니까 그럼 1보다 큰 쪽도 A도 감소하는 애야 되네. 그래서 경계값이 같다 해서 했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정보가 없다 하지만 A를 이용한다. 모양 바꾸기. 바꿔치기 아까처럼. 바꿔치기 하면 B가 4보다 작다 나서 최대값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 3-3번 문제는 좀 잘 생각을 해봐. 오씨 12시 반 넘었어. 미안해요. 저거 잘못 그리지만 않았어도 아니다 안 넘었다. 1분 남았다. 다행이다. 서둘러 집으로 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합성함수 할 거야. 그 다음에 합성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그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정말 그래프만 쫙 그릴게. 절대값 그리기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아. 다음 주 화요일 날 볼게요. 수고했어요. 빨리 집에 가. 갈 때 꼭 찍어. 그리고 이거 문제랑 풀이랑 이거는 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안에서 홈페이지 안에서 봐봐. 수고했어요. 빨리 가. 다음 시간에도 1시간 반만 딱 할게.